5세대 오디세이가 부분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디가? 대체 어디가 바뀐 거지?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부분 변경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범퍼 앞에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 안개등 있는 부분하고 가운데가 좀 연결된 형태로 디자인 되었고, 휠 디자인 바뀌었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에 디스플레이가 추가됐다, 그 정도 선이라서 아주 조그만한 부분 변경입니다. 사실 옆에 있는 이 5세대 오디세이 같은 경우가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으니까 지금 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상당히 올드스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타의 시에나라든가 아니면은 카니발, 이런 모델들은 2020년도에 출시해서 지금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도 상당히 올드스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분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8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도 과연 미니밴 시장에 있어서 선택할 만한 모델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의 권혁재필이고요. 지금부터 오디세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미니밴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뒤에 공간이겠죠. 어쨌든 사람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태어난 장르가 바로 이 미니밴이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2열과 3열의 공간성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수석 시트는 제가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에 최대한 맞춰서 세팅을 해놨고요. 2열에 타보면, 이거는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지 않아서 뇌피셜에 되게 가깝긴 한데, 카니발이라든가 토요타 시에나에 탈 때에 비해서 훨씬 승차하기가 좀 쉽거든요. 기본적으로 미니밴은 어느 정도 착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나라든가 카니발 같은 것을 탈 때, 2열에 탈 때에도 발을 어느 정도 높이 올렸어야 됐던 기억이 있는데, 제 힙 포지션이 있는 쪽하고 시트 높이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잡이를 잡고 발 하나 올리고 이렇게 슬쩍 앉기만 하면은 되게 쉽게 승차가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를 건데, 카니발이나 시에나에 비해서 차고가 살짝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조금 됩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 오디세이를 탈 때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니밴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석 탑승할 때 불편한 느낌이 없어요. 그 올라타는 듯한 느낌이 거의 없더라고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 B필러에 있는 탑승을 도와주는 손잡이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탑승하기 쉽게. 그에 비해서는 손잡이가 상당히 짜리몽땅한 것이 달려져 있는데, 차고 자체가 그렇게 안 높아서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있는 것에 비해서는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차는 공간에 대해서 말할 게 많으니까 일단 편의 사양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트의 구성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4대 2대 4 비율의 시트인데, 사실 이 가운데 시트의 폭이 그렇게 좁지가 않거든요. 4대 2대 4와 3대 3대 3의 그 어딘가쯤이에요. 중간 시트에 제가 잠깐 앉아본다고 했을 때 사람이 못 앉을 정도로 불편하진 않아요. 물론 이 폭은 좁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가운데 시트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사람이 타는 일도 적을 거고. 그래서 가운데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은 컵홀더가 3개가 있고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만약에 올려서 써야 돼, 이 가운데까지 누군가 앉아야 돼 했을 때에는 이 앞에 센터 콘솔 박스 있는 공간에 컵홀더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USB C타입이 2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도어 트림 있는 쪽에도 보틀 같은 것들을 넣어둘 수 있는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문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선쉐이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위쪽에 달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별도로 공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디세이는 트림이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트 트림 이거 하나만 들어오는데, 후석을 위한 이렇게 대형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센터 콘솔 박스가 있는데 이 앞쪽으로 HDMI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HDMI 단자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하고 연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안 켜져서 결국에 시도를 못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명은 이런 거 달려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올드스쿨의 티가 나는 거죠. LED도 아니고 그냥 알다마로 되어 있는. 그리고 막 이것저것 편의 사양을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 제일 기본이 돼야 될 게 있어요. 착좌감. 오디세이의 이 2열 시트가요,
진짜 편해요. 되게 평범한 카시트처럼 생겼는데 1열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하고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살짝은 폭신폭신해서 약간은 소파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제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딩을 제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수동식이에요. 제일 앞으로 슬라이딩 하면은 거의 조수석 시트랑 맞닿을 정도로까지 당길 수가 있습니다. 1열 시트 밑에 발 공간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도 살짝 답답한 느낌은 있지 불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을 가장 뒤로 하면은 이 정도까지. 슬라이딩이 아주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주먹이 하나,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레그룸이 남게 되고요.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세웠을 때 아주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뒤에 눕혀져 있는 각도인가 봐요. 그래서 크게 불편함 없고, 리클라이닝이 최대로 됐을 때는 한 이 정도인데, 뭐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기아 카니발이라든가 아니면 국산 미니밴들을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 리클라이닝이 되는 각도 자체는 조금 좁은 것 같대요. 휠하우스 쪽에 걸려서 이런 것 같기도 해서 슬라이딩을 조금 앞으로 당긴 다음에 리클라이닝이 더 된지 살펴보면요, 더 되네요.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이 눕혀집니다. 거의 국산차랑 비슷할 정도로 많이 눕혀져요. 도어 트림 쪽에 암레스트가 있어가지고 따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이쪽에도 별도의 암레스트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오디세이의 가장 큰 장점을요, 공간의 마술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열 시트가 접히긴 접혀요. 접히긴 접히는데 앞에 방석 있는 부분이 올라오고 뒤에 등받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젖혀져서 거의 수직으로 세우는 형태에서 제일 앞으로 밀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거기에서 더 나갑니다. 시트를 아예 탈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당기게 됐을 때 3열로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레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리클라이닝 가장 접으면은 이렇게 시트가 접혀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버 하나 있잖아요. 이 레버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버를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레버를 당기고 시트 뒷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젖혀지거든요. 시트 체결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은 앞에 고리가 있고 뒤에 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에 고리는 이렇게 U자로 물려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가운데 철제 빔이 있으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뒤쪽이 완벽하게 클립 형태로 딱 체결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레버를 당기면은 뒤에 클립처럼 체결되어 있던 게 딱 풀립니다. 그러면 고리처럼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거를 시트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손잡이 같은 철제 빔 하나 있어서 이거를 잡아서 당겨서 이렇게 시트를 아예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시트랑 가운데 있는 시트까지 모두 다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시트의 무게가 장난 아니게 무겁습니다. 여성분은 운동하신 분 아니라고 하면은 저 혼자서 못 들어 올리세요. 네. 그나마 가운데 시트는 조금 가볍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저것도 떼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가운데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하나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거 있죠, 레버. 이 레버를 당기고 밀어주면요, 시트가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 가운데 열에 타보면은 옛날에 중국에서 플래그십 세단 하나 만들었을 때 뒷열에 사람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차 있었잖아요. 거의 그 정도입니다. 혼다 오디세이 옥황상제 에디션. 미국 혼다에 있는 오디세이 자료를 보니까 아기 엄마가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이는 뒷좌석에 있고, 그런 상태에선 시트를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리클라이닝 해볼까요? 뭐 거의 그냥 끝까지 거의 180도 가까이. 아까 혼다 오디세이를 보고 공간의 마술을 펼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마술 아닌가요, 진짜?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시트 베리에이션을 얻었지만 오디세이는 그로 인해서 하나를 잃었습니다.
전동식 리클라이닝 뭐 이런 거는 고급 옵션이니까 다 논외로 치고, 그거 말고 오디세이는 2열 시트에 열선 시트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빼고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 전선도 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열, 3열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2열 좌석을 평범하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하고, 리클라이닝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이 정도 해둔 상태에서 한번 3열 쪽 넘어가 볼게요. 뭐 제 덩치가 크다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건데, 이렇게 해서 공간을 지나갔을 때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길게요. 이 정도. 아까 전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제가 편한 상태로 슬라이딩하고 편한 상태로 리클라이닝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앞좌석과의 레그룸,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갑니다. 3열 시트 방석이 한 뼘, 두 뼘, 거의 3뼘 가까울 정도로 판이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바닥도 그렇게 높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헤드룸이 여기 사이드 쪽이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갖고 머리가 살짝 이쪽에 걸리긴 하는데, 내가 조금 편하게 앉으면 되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는 제가 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래도 조금 불편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리클라이닝을 가장 뒤로 제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앉으면은 머리 안 닿습니다. 물론 제 눈에는 지금 천장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3열 같은 경우에도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가 상당히 가파라요. 옆에 있는 시트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각도 차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미니밴, 어쨌든 국내에서 판매된 미니밴은 다 타봤잖아요. 카니발도 타보고 시에나도 타보고, 그 위로 올라가서 뭐 알파드도 타보고 LM도 타보고 했는데, LM은 너무 고급차니까 논외로 치고, 스타리아도 타보고, 타볼 수 있는 건 다 타봤는데 7인승, 8인승 기준으로 해서 3열 시트 오디세이가 제일 편합니다. 동급 모델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에나 같은 경우는요, 걔는 4륜구동 모델이 있잖아요. 후륜 쪽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4륜구동 모델이 존재를 하는데, 뒤에 전기 모터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바닥이 뒤쪽으로 가면서 살짝씩 높아져요. 시트의 높이 자체가 되게 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이 높다. 그래서 무릎이 살짝 이렇게 덜 뜨는 자세가 됐었고, 그 다음에 차폭이 좀 좁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시에나 같은 경우에 3열 창문의 크기가 되게 작았어요. 근데 이 오디세이 보세요. 창문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링 때문에 뒤에 천장이 가면 갈수록 조금 낮아지는 느낌. 그래서 걔는 레그룸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7인승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3열의 벤치 시트가 방석의 길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좀 붕 뜨게 되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디세이는 감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오디세이가 좀 전고가 높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에요. 카니발하고 시에나하고 전고가 동일하고요. 오디세이가 그들에 비해서 전고가 10mm, 1cm가 더 낮습니다. 대신에 시에나라든가 카니발에 비해서 전장은 더 길더라고요. 한 5cm 정도 더 길어요. 그래서 3열의 공간이 좀 이 정도로 넉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휠하우스 있는 공간이 사실 미니밴에선 침범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그 공간도 알차게 구성해 놓은 것 보세요. 여기 컵홀더 있고 에어벤트가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마치 승용차의 에어벤트 같은 위치죠. 그다음에 USB-C 타입 있고, 이쪽에서는 헤드폰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네요. 반대쪽에는 C타입 충전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선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에어벤트가 휠하우스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저렇게 B필러 위쪽에 있거나 하잖아요. 얘가 천장에 에어벤트가 없어요. 시에나라든가 카니발이 다 천장에 에어벤트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쪽에 어쨌든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천장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고, 약간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천장 공간, 여기는 조금 더 넓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창문의 넓이, 이게 개방감이 사실 상당히 엄청난 거거든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열에 비해서 3열의 창문 공간이 좁게 되어 있어요. 디에로 라인을 똑같이 수평을 시키더라도 이런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레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어쩔 수 없이 좀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타일링 때문에 3열 창문을 위쪽으로 오히려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 측면에서 보면은 2열 디에로 라인 중간쯤에서부터 밑으로 축
처지면서 3열의 창문 라인이 제일 밑으로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이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라인이 밑으로 축 처지면요, 그만큼 뒤쪽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를 봤을 때 뭔가 살짝 둔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미니밴을 살 때 물론 디자인, 일본 내수용 오디세이 걔 진짜 이쁘긴 했는데 물론 미니밴도 디자인 이쁘면 좋죠. 디자인 이쁘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본질이다. 3열 시트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2열까지는 되게 좋은 가죽 시트로 했다가 3열 시트는 조금 떨어지는 시트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3열 시트도 정말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 차가 8인승이잖아요. 그래서 시트 구조가 2+3+3예요. 이 3열도 3명이 타라고 만든 좌석인데 조금 빡셀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그냥 웬만하면 지금 2명이 타는 구조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동급 모델 대비해서 편의 장비 솔직히 말해서 가장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간의 활용도, 그리고 2열 3열 공간의 쾌적성에 있어서는요, 오디세이가 압도적으로 최고예요.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면요, 이 아래쪽으로 상당히 공간이 많이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휠하우스 뒤쪽으로도 이 정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2V 아울렛도 있고요, 소화기도 있고요, 이 위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죠. 시트를 접을 때는요, 여기 뒤에 있는 끈을 잡아 당기면요, 이렇게 시트 등받이 쪽이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접으면 이것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서 접으면은 아까 전에 2개 시트 탈거했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공간 엄청나게 넓죠. 대신에 뭐 여기에서 차박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여기 뭐 되게 튀어나온 구조들이 많아요. 2열 시트 원래 고정되어 있던 위치도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 시트를 다 탈거를 하고 여기서 차박을 하겠다 하면은 뭔가 되게 두꺼운 매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열 3열 트렁크 공간까지 다 봤으니까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 단점이 하나 있네.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는 단점일 수 있어요. 전동 트렁크 모터라든가 슬라이딩 도어 모터가 되게 느립니다. 이거 답답함 호소하신 분들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런 데에는 전부 다 우레탄 폼의 소재를 쓰긴 했는데 이런 스티칭 같은 모양을 내면서 마치 가죽 소재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미지를 많이 냈어요. 여기도 만져보면은 플라스틱 내지는 우레탄 폼이거든요. 이런 데에도 스티칭 모양들 다 잡아내고, 색감의 사용들은 전에 탔었던 대형 SUV 혼다 파일럿하고도 어느 정도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블랙 하이글로시와 메탈릭한 내장재와 우레탄 폼, 되게 다양한 소재들을 썼는데 그렇게 촌스럽다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다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출시한 지 8년 된 상당한 올드스쿨입니다. 세월의 흔적들이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우선 센터페시아 버튼들이 상당히 많죠. 요즘 차에는 이만한 물리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저는 이거 되게 직관적이어서 마음에 들거든요. 가운데 버튼식 기어 노브, 옛날에 혼다가 어코드도 그렇고 이런 버튼식 기어 노브를 쓰다가 요즘엔 또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버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고, 조금 킹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 부분, 네모나게 피팅 라인 딱 만들어 놓고 굳이 동그란 버튼을 넣어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조금 킹 받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8인치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내장된 거 없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미니밴을 구매하시는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라면 조금 진입장벽으로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치명적으로 아쉬운 포인트 하나 들어갑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일단 후방 모니터 나오는데 화질이 그닥 좋지 않아요. 이 후방 모니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차가 크잖아요. 전장도 시에나랑 카니발에 비해서 길다 그랬잖아요. 어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급의 모델에서는 되게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에 자신이 없어서 최신 문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오디세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사제로 다는 수밖에.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있는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거든요. 바늘식 계기판인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죠. 이게 올드스쿨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최신의 혼다 어코드라든가 파일럿이라든가 이런 차량들도 전부 다 저렇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금 아날로그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운전하는 입장에서 가장 처음에 이 차가 좀 올드스쿨이다 하고 다가왔던 거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최근에 제가 타봤었던 모든 차를 통틀어서 제일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요즘 차들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 크게 안 만들거든요. 와, 이건 제가 다른 차들의 스티어링 휠 직경 같은 거를 안 재봐서 수치적인 스펙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스티어링 휠이 일단 무지하게 큽니다. 스티어링 휠 이렇게 돌릴 때에도 손이 조금 바쁜 느낌이 있어요. 어깨가 조금 더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이 선글라스 케이스 요즘에 잘 없긴 한데 선글라스 케이스 위에 있고요. 이거를 살짝만 닫으면은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카니발에도 달려있고 되게 많은 차량들에 달려있는 건데, 이거 말고 캐빈 워치라고 해서 2열 시트 중앙 앞쪽에 보면요 카메라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3열에 앉은 사람까지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를 뒷좌석까지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누르고, 네 안녕하세요 카밥입니다. 이거 좀 뒤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시나요? 뭐 이런 거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니밴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우선 센터펫이 아래쪽에 옛날 같았으면 재떨이로 썼을 만한 이런 수납 공간도 제법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C타입도 있고 A타입 USB 단자도 있고 12V 아울렛도 있고요. 이 밑으로 전부 다 수납 공간이죠.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옛날 같았으면 여기 CD 트레이 넣었을 만한 그런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도 이렇게 슬라이딩 식으로 열립니다. 이 안에 지금 뭐가 되게 많은데요. HDMI 단자 꽂아서, 이게 원래대로라면 켜져서 데이터 통신이 돼서 뒤에 있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뭔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돼서 뒤에 확인을 못 해봤어요. 어쨌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트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것도 들춰보면은 지금 안에 핸드폰 있죠. 기본 내비게이션 없기 때문에 혼다 쪽에서 이렇게 시승 차량마다 핸드폰을 하나씩 넣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어 트림에도 보면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 여기에 보틀 홀더, 여기에 수납 공간, 이 아래에도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열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디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따로 프리미엄 오디오가 달려있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See us in the hallway, 거지기자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고집은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 nothing fast.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를 강조한 오디오 세팅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얘는 너무 베이스만 강조했는데, 베이스하고 좀 날카로운 음악들이 있잖아요. 일렉 기타의 날카로운 음악 소리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조가 잘 되어 있어요. 파워도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찰랑거리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곡의 분별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좀 많이 아쉽거든요. 이 파티 분위기에는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오디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주행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